자, 1인당에다가 별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평균도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1인당 GDP. 뭐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1인당 평균 GDP. 그렇죠. 이건 뭐 보통 잘 안 쓰죠. 이런 말은. 예. 그래서 이것도 그냥 1인당 교내 특별활동수. 그럼 분모에는 총 인원수. 근데 학생이니까 학생수죠. 학생수. 분자에는 총 특별활동수. 이렇게 되겠죠. 교내 특별활동수. 자, 그래서 1인당 자료다. 즉 무슨 자료? 여기도 있네요. 상대적 자료라는 거예요. 상대적 자료. 분모에가 명, 분자에가 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1인당, 즉 앞에 애가 분모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상대적 자료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즉 학생 수에 대한 정보는 없는 상태에서 이걸 줬기 때문에 뭐가 떠올라야 될까를 생각해 봅시다. 뭐가 떠올라야 되죠? 자, 전체 2학년생 1인당, 전체 3학년생 1인당. 그럼 2학년생 1인당이면 전체니까 요거랑 요거랑 합산한 건가? 3학년도 요거랑 요거랑 합산한 건가? 그러면 자, 합산한다는 이야기는 요걸 옮겨서 이쪽으로 올리는 것도 있지만 합산한다는 건 결국 평균으로 봤을 때 이 두 막대 차이의 그 거리의 중간을 생각해 보면 되겠구나. 그러면 3학년이 높으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즉 산술 평균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산술 평균. 그런데 아까라고 할까요? 저번 시간이라고 합시다. 저번 시간에 실력 점검 테스트 할 때 제가 이걸 강조했었죠. 그 A반, B반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봤을 때 B반이 각각 잘했어요. 남자도 잘했고 여자도 잘했어요. 평균이. 근데 그 반 전체로 봤을 때는 꼭 B반이 잘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왜 그랬죠? 그거는 그 안에서 남녀 구성, A반 안에서 B반 안에서 각각의 남녀 구성을 우리가 모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2학년 안에서 장학금을 받는 애, 안 받는 애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럼 만약에 2학년 중에서 장학금 받는 애들이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정도에서 만들어지겠죠. 그럼 3학년은 반대로 못 받는 애들이 엄청 많아. 그러면 이쪽 낮은 쪽에서 만들어지겠죠. 요 사이에서, 요 낮은 쪽에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반대로 2학년이 높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다라는 결론. 따라서 단정했으니까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좀 어려웠어요. 실전에서 그때 많이 틀리셨고요,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도 별표 해두세요.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틀려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틀린 게 아니야. 다 틀렸어. 그러니까 괜찮아. 그리고 사람이 너무 이거 실수를 안 하려고 꼼꼼하게 읽다 보면은 이제 이 진도가 안 나가요. 이거 혹시 함정 아니야? 이거 혹시 함정 아니야? 거의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한 문제 푸는데 막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십 문제 풀다가 한두 개 함정 걸리는 거는 그 괜찮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로 나온다. 그거는 좀 개선해야 됩니다. 근데 뭐 20문제 풀어서 한 문제 정도 함정 걸렸다.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2017년 성별 10대암 발생률, 그리고 단위가 명인데요. 단위가 명이지만 얘가 율이잖아요. 율. 그러면 무슨 비율 자료 같은데 이 비율의 기준수가 뭔지를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각 주에 특정 기간 동안 해당 집단의 인구 10만 명당 새롭게 발생한 암 환자 수가 되죠. 그럼 이것도 공식으로 쓰면 분모에가 해당 집단의 인구예요. 해당 집단 어떤 집단의 인구고, 그다음 분자에는 그 중에서 이제 새롭게 발생한 뭐 신규라고 합시다. 신규 암 환자. 그다음에 곱하기 10만 이렇게 한 거죠. 같은 명 단위라면 10만을 처리한 거고요. 저는 아예 인구를 10만 명 단위로 공을 5개를 지우거나 소수점을 5개를 앞으로 간 상태에서 썼다면은 신규 암 환자의 단위는 그냥 명 단위를 쓰시면 돼요. 즉 분모를 10만 명으로 두고 분자를 명으로 두고 정리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단위를 친절하게 좀 표시한다면 10만 명당 명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친절한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불친절해. 그냥 명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다 인원수 비교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 비율 자료였어요. 그러면 남성, 여성은 남성 안에서는 비교되겠고요. 여성 안에서는 비교되겠죠. 그 해당 집단의 인구가 남성 인구, 여성 인구는
그 안에서는 고정된 상수니까. 그런데 남녀 간은 비교할 수가 없겠죠. 남자 인구, 여자 인구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숫자들, 물론 뭐 국가 차원에서 보면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예, 그냥 일단은 모른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숫자들을 바로 비교해가지고 어느 쪽이 크다 작다 말할 수가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에 보면 성별 10대암 발생률이고요. 표를 보니까 성별 암 발생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남성 인구 10만 명당, 그러니까 남자 10만 명당 요 346명 정도가 암 발생, 즉 새롭게 발생한 암 환자 수예요. 2017년에. 예. 자, 그리고 여기가 70.4니까 남자 10만 명 중에서 70.4명이 위암에 새롭게 걸린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연결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쭉 연결이 되고, 그 다음 여기까지도 쭉 연결이 되겠죠. 같은 남자끼리, 같은 여자끼리는, 예, 기준수, 즉, 해당 집단 인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환자 수를. 근데 암 환자인데 주의할 게 요거. 계속 이게 마음에 걸리죠. 새롭게 발생한.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 전년도에 걸렸거나 그 이전 연도에 걸려가지고 지금도 치료가 안 돼서 환자이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이 통계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해 발생한 분만 이 통계에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퀴즈에 보시면 2017년 여성 암 환자 중 갑상선암 환자의 비율은 20%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분모로 놓고 이거를 분자로 놓고 보면 20%가 넘는다라고 판단해가지고 5로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 해에 각각 새롭게 발생한 여성 쪽에서 암 환자들, 전체 여성 새롭게 발생한 암 환자, 요거는 갑상선암 새롭게 발생한 여성 암 환자니까 그 이전부터 암에 걸렸던 사람은 우리가 몰라요. 몇 명인지 각각.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20%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식을 세운다면 이 여성 인구 10만 명당이니까 312.8, 여기 73.5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뭐 여기다가 이제 알파 베타라는 수가 추가될 텐데 그 이전부터 암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로 따졌을 때 여성 전체로 따졌을 때가 여성의 그 갑상선암보다는 이쪽이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엄청 크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100인데 여기는 뭐 1이다 이렇게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412.8에서 74.5잖아요. 그러면 이건 20% 안 되지. 뭐 이런 경우일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챕터 7까지 이번 시간 강의 진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의 계획서상의 진도에는 좀 더 많이 나갔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조금씩 강의가 남아있는 부분들은 어차피 그 석가탄신일 그때 목요일이라서 수업이 없는 걸로 돼 있지만 보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진도표는 제가 다시 좀 수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E클래스에 출석에 대한 사항 공지해놨으니까 여러분 이번 수업 들으시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들 써서 제출하시면 출석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